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어제 정말 살벌했었죠. 나스닥이 장중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었고요. 제가 정말 저희 단톡방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원칙대로 QLD는 이제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 시작하는 거고 UPRO랑 SSO는 3차 매수 타이밍이 곧 시작할 단계에 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꽤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 살걸, 지금이라도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올해 초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작년 9월과 올해 3월 나스닥은 큰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9월엔 고점 대비 약 13% 정도 하락했고 올해 3월엔 고점 대비 약 12%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 기준으로는 작년 9월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 가운데 노란색 동그라미인 올해 3월엔 고점 대비 약 24% 정도 하락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이 9월 조정은 고점 대비 나스닥 약 6% 정도 하락 중입니다. 기존 우리가 느꼈던 작년 9월, 올해 3월 큰 조정장의 절반 수준만 하락한 상태입니다. 결국 기다리면 기회는 오는데요. 그리고 그 기회는 미리 준비해둔 사람에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와 같은 폭락장이 아닌 매년 2번 정도는 지금보다도 더 심한 조정장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 현금을 저와 같이 든든히 들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공포에 떠는데 레버리지 ETF에 무지성 적립을 한다는 건 장기 투자로 쉽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장기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거의 불가능으로 내려가게 되죠. 멘탈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런 조정을 겪어야 하는데요. 그때마다 조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이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전략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헝다그룹 리스크입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헝다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수요, 공급 대출에 대한 강력한 연계 억제 정책으로 빠르게 자금 경색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은 헝다가 9월 23일 채권 이자 납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납부하게 되면 이 이슈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상 납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큰 폭락을 걱정할 사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헝다의 리스크는 기존의 금융 위기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헝다의 처리 방법은 시장이 아닌 중국 정부의 결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최근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중과 같을 것입니다. 빅테크, 연예인, 게임, 카지노 등 일련의 규제와 국가적인 금융 쇼크를 일으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헝다는 시진핑의 최대 정적인 상하이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헝다의 이슈는 경제적인 메커니즘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국의 정치적인 이슈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젯밤 영상에서 급히 올려드린 FOMC입니다. 건강한 경제 상황에서의 테이퍼링은 큰 이슈가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은 코로나 델타 변이로 1일 확진자 수가 2만 명 수준에서 20만 명 수준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8월 초 중순만 해도 델타 변이의 경제 영향이 미미한 듯 보였으나 공개된 8월의 경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위축세가 확연했습니다. 경제 둔화 우려로 인해 9월 21일 그리고 9월 22일에 있을 FOMC가 다시 불확실성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확정된 악재가 아닌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어제 언급드린 조정의 달인 9월입니다. 생각보다 올해 미국 다수의 경제 매체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전통적인 약세월인 9월에 대한 언급을
평소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부채 상한 조정인데요.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22.3조 달러이며 코로나 이후 부채 상한 적용 유예와 함께 뿌려진 엄청난 단기 현금 지출성 부양책으로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8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다시 부채 상한이 적용되며 재무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바이든 정부가 증세안을 포기해야 정부 부채 상한이 인상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국 정부 부채 상한 이슈는 코로나 이전의 연례 행사였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과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QLD는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도 어제부터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시작했고요.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은 61선 부근에서 3일 동안 QLD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작년 9월 조정과 올해 3월 조정장이 노란색 원으로 보일 텐데요. 저런 조정장이 매년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200QLD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 조정장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나스닥은 꾸역꾸역 전 고점을 탈환하고 신고가를 갱신해주죠. 그렇기에 저 조정장이 올 때가 드디어 웅덩이 매매법의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본격적인 웅덩이 매매법의 매수는 저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만약 121선 아래까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에 매수를 안 하고 쉬고 있는데 말아 올려버리면 와, 원칙대로 할걸 이렇게 또 반복하실 건가요? 몇 달 동안 저 조정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현금을 준비해뒀는데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장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S&P 500의 2배 레버리지 ETF SS5입니다. 화면엔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어제 121선을 터치해주고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 폭락 후 121선 첫 회복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121선을 100%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 말 대선 불확실성 극대화 시점에 121선 터치 이후 올해는 처음으로 121선에 닿았습니다. 9월인데 처음으로 121선에 닿았습니다. SSO는 올해 121선을 터치한 적이 없는데요. 그 정도로 방어를 잘 해주었었고 이번 조정장에선 아쉽게도 나스닥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121선을 터치해주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온 듯합니다. 저도 오늘은 121선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걸어두지 않고 잠들었는데요. 3차 매수 타이밍인 121선이 올해 처음으로 온 겁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아직 3차 매수 시작을 하지도 못했는데도 말이죠. 너무 아쉽지 않나요? 오늘 다시 조금 떨어져 주길 사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이겠죠? FNGU입니다.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121선에 터치되었습니다. 40달러 이상에서 제가 121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바로 기회가 오네요. 중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너무 FNGU를 매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SOXL입니다. SOXL도 121선을 찍고 꽤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61선 부근과 121선 부근을 2차 3차 매수 타이밍으로 정한 이유가 심리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SOXL은 121선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제 121선에 미리 걸어두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벌써 꽤 높은 수익일 겁니다. WBL입니다. 마찬가지로 121선을 터치한 후 상승해버렸네요. 어제 121선에 걸어두고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 기회가 왔을 때 원칙대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 하락할 경우 각각의 매수 타이밍에도 분할 매수가 있기에 아직 3차 매수에
분할 매수가 끝나지 않았겠죠? 다시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TCL입니다. TCL은 애플 비중이 높아 애플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흐르는데요. 애플은 60일선을 터치해주면서 저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TCL은 3배 레버리지 ETF이다 보니 121선 부근까지 기다리고 그 부근에 왔을 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매수 타이밍으로 간주하고 분할 매수했으면 오늘 평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밤 만약 더 떨어지게 된다면 한 번 더 분할 매수할 횟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추고 그리고 121선 부근까지 내려오게 될 테니 3차 매수 타이밍으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는 분명 매수 타이밍을 찍고 바로 반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멘탈 방어를 할 수 있는 분할 매수이고요. 반대로 반등해줄 땐 상승장에 따라가면서 비중을 늦기 전에 올려버리는 거죠. 구글입니다. 구글은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 61선 근방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 하락해도 겁먹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결국 다 올라오고 정고점을 탈환하고 신고가를 갱신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딱 제가 그린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아쉽게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할 건 상승 추세인 흰색 지지선에 부딪혀서 다시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까지 내려오느냐 이걸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테슬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상승해서 전 고점을 탈환할 타이밍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하단 부분에 빨간색 원 부분에서 웅덩이 매매법 2차, 3차, 4차 매수 타이밍에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왼쪽 웅덩이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웅덩이에서는 2차 매수 타이밍과 3차 매수 타이밍에만 기회를 주고 4차 매수 타이밍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주었고요. 하지만 3차 매수 타이밍까지 왔다고 해서 내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매수하자마자 무조건 반등해주는 방법, 즉 최저점인 날에 매수하는 방법론이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 방법론 강의를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2차 매수를 시작했고 그 다음 3차 매수 타이밍까지 매수하고 4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4차 매수 타이밍까지는 오지 않고 반등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신규 진입 경우에 며칠 동안 마이너스 5% 정도 이런 손실권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버틸 줄 알아야 전 고점을 탈환해줄 때 수익을 높게 보는 거죠. 내가 사자마자 100% 확률로 모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바로 올라가 줄 때도 있지만 보통 반등이 되고 내 평단가까지 가기까지 며칠 손실권인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래 하단을 보시면 가장 깊숙한 웅덩이가 보일 텐데요.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타이밍을 분할 매수를 완료하고 이제 반등을 해줘야 하는데 주가가 반등해주지 않고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때 두렵고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노란색 박스 부근, 즉 반등해줄 때까지 저 손실권에 있는 동안은 버텨야 합니다.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 4차 매수 타이밍은 오지도 않고 QLD는 이제야 2차 매수 타이밍을 분할 매수 시작하는 날인데 그리고 UPR로는 SSO는 곧 3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날인데 손실권을 보면서 곡소리를 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만약 매수하고 손실권인 상태를 절대 못 버티시는 분들은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와 같은 대폭락장이 올 때까지 100%올 현금화 상태로 두다가 대폭락장이 10년 만에 올 때 그때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해 주었다고 생각이 될 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폭락장 때도
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절대 모르실 겁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처럼 지금 이 웅덩이 때마다 매수하고 나스닥의 우상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너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매수 타이밍이 오면 줍줍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장기 투자자가 되실 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